자, 3장 불멸의 고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생존기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란 인간만이 아니라 모든 동식물, 박테리아, 바이러스를 포함합니다. 생존기계는 종류에 따라 그 외형이나 체내기관이 매우 다양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기본적인 화학 조성은 오히려 균일합니다. 특히 그들이 갖고 있는 자기 복제자, 즉 유전자는 박테리아에서 코끼리에 이르기까지 기본적으로 모두 동일한 종류의 분자입니다. 지금까지는 간단히 설명하기 위해서 DNA에서 만들어진 현대의 유전자가 원시 수프 속의 최초의 자기 복제자와 같은 것이라는 가정하에 논의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최초의 자기 복제자는 DNA와 유연 관계가 가까운 분자였을지도 모르고 전혀 다른 것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강탈자이건 강탈자가 아니건 오늘날 DNA는 생존기계를 소나기에 쥐고 있습니다. DNA 분자는 뉴클레오티드라 불리는 소형 분자를 구성 단위로 하는 긴 사슬입니다. DNA 분자는 아름다운 나선형으로 맞물린 한 쌍의 뉴클레오티드의 사슬인 이중 나선으로 불멸의 코일이라 불립니다. 뉴클레오티드를 구성하는 단위는 단지 4종류입니다. 이름은 바로 ATCG입니다. 이것들은 여러 동식물에서 동일하며 다른 것은 단지 연결 순서일 뿐입니다. 인간의 G 구성 단위는 모든 점에서 달팽이의 G 구성 단위와 같습니다. 인간의 구성 단위 서열은 사람 사이에서도 차이가 큰 것은 아니지만 다릅니다. 하지만 일란성 쌍둥이는 동일합니다. 자, DNA는 우리 몸속에 각 세포에 살고 있는데요. 한 인간의 몸을 구성하는 세포는 평균 약 10의 15승계입니다. 예외적인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세포 모두에는 사람 신체의 완전한 DNA 사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DNA는 뉴클레오티드의 ATCG라는 알파벳을 이용해 몸을 만드는 방법에 관한 한 세트의 지령이라고 생각해도 좋습니다. 그것은 마치 거대한 빌딩의 모든 방에 그 빌딩 전체의 설계도를 넣어둔 책장이 있는 것과도 같습니다. 세포 내의 이 책장은 핵이라 불리는데요. 인간의 설계도는 46건이나 되며 이 수는 종에 따라 다릅니다. 우리는 각 권을 염색체라고 부릅니다. 현미경으로 보면 염색체는 기다란 실처럼 보입니다. 유전자는 그것을 따라서 질서정연하게 줄지어 있어요. 어떤 유전자가 어디에서 끝나고 다음 유전자가 어디에서부터 시작하는가를 판단하는 것은 쉽지 않으며 실제로 의미 있는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권을 염색체에 비유하고 페이지를 유전자에 비유적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자, 이쯤에서 여러분, 이 책에는 하나의 그림도 나와 있지 않은데 여러분이 스스로 인터넷을 통해 염색체와 DNA라는 그 단어, 키워드로 검색을 해보면 염색체, DNA, 세포, 핵 이것들이 어떤 식의 서열, 어떤 식의 구조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한번 확인하고 다음 내용을 계속 듣는 것이 이해를 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것입니다. 한번 여기서 검색을 해보세요. 자, DNA 분자는 스스로의 사본을 만듭니다. 이 작용은 생명 탄생 이래 쉬지 않고 계속되어 왔으며 DNA 분자는 실제로 이 점에서 아주 우수한 분자입니다. 성장한 인간은 10의 15승계의 세포로 되어 있는데 처음 수정되었을 때는 단지 한 개의 세포였어요. 이 세포는 각기 본래의 설계도 사본을 받은 2개의 세포로 분열됩니다. 다시 분열을 계속하여 세포수는 몇 조개가 되고 분열할 때마다 DNA 설계도는 거의 착오 없이 복제됩니다. 그러나 만약 DNA가 실제로 몸을 만들기 위한 한 세트의 설계도라고 한다면 그 설계도는 어떤 방식으로 설계되는 것일까요? 어떻게 몸의 구조로 번역되는 것일까요? DNA가 작용하는 또 다른 중요한 역할은 다른 종류의 분자인 단백질의 제조를 간접적으로 통제하는 것입니다. 암호화된 DNA의 메시지는 단순한 기계적 방법으로 별도의 알파벳으로 번역됩니다. 이것은 아미노산의 알파벳으로 되어 단백질 분자를 한자 한자 읽어갑니다.
단백질을 만드는 것은 몸을 만드는 첫걸음인데요. 단백질은 몸의 물리적 구조를 구성하고 있을 뿐 아니라 세포 내의 화학적 과정 전반에 예민한 제어 기능을 발휘해서 정확한 시간, 정확한 장소에서 화학적 과정의 스위치를 선택적으로 켰다, 껐다 합니다. 이와 같은 과정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유아에 바르게 연결되는가 하는 문제를 발생학자가 해결하는 데는 몇십 년, 아니 몇백 년이 걸릴지도 모르지만 현재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유전자는 인체의 제조를 간접적으로 제어하는데 그 영향은 엄격하게 일방통행입니다. 이것은 획득 형질이 유전되지 않음을 뜻합니다. 생애에 수많은 지식과 지혜를 우리가 얻었다고 해도 유전적 수단으로는 그중 한 가지라도 자식에게 전해질 수 없습니다. 각각 새로운 세대는 무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몸은 유전자를 불변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 유전자가 이용하는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유전자가 폐, 엠브리오, 발생을 제어하는 사실이 진화상에서 갖는 중요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것은 유전자가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장래의 자기 생존에 책임이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유전자의 생존은 유전자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고 그 속에서 살고 있는 몸의 효율에 의존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자연 선택은 원시 숲 속에서 자유로이 떠다니는 자기 복제자의 살아남은 방법의 차이에 따라 성립되었지만 반면 지금의 자연 선택은 생존 기계를 잘 만드는 자기 복제자, 즉 배 발생의 제어 기술이 뛰어난 유전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최근 6억 년 동안 자기 복제자는 근육, 심장, 눈 등과 같은 생존 기계 기술에서 주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현대의 자기 복제자는 무리지어 사는 성질이 대단히 강한데요. 하나의 생존기계는 수십만이나 되는 유전자를 가진 하나의 운반자입니다. 몸을 형성한다는 것은 개개의 유전자의 기여도를 구별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복잡한 협력 사업인 것입니다. 하나의 유전자가 몸의 여러 부분에 다른 효과를 주기도 하는데요. 또 신체의 어떤 부위는 여러 유전자의 영향을 받으며 어떤 유전자는 다른 많은 유전자들의 상호작용에 의해 그 효과를 나타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중에는 다른 유전자군의 작용을 제어하는 지배 유전자의 작용을 하는 것도 있는데요. 유전자란 이를테면 설계도의 각각의 페이지에는 건물의 각 부분에 관한 지시가 쓰여 있고 각 페이지는 수많은 다른 페이지의 앞뒤를 참조함으로써 의미를 갖는 것과 같습니다. 자, 우리는 유성생식을 하는데요. 유성생식은 유전자를 섞어서 붙이는 작용이 있습니다. 우리는 부모로부터 각각 원래 모습대로의 염색체를 받습니다. 이 각각의 염색체는 부모의 정소 또는 난소 안에서 조립된 것입니다. 예컨대 1A권, 2A권, 3A권 이런 식으로 계속 이것은 아버지로부터 받은 것이고 1B권, 2B권, 3B권 부터 46B권까지 있겠죠. 이것은 어머니로부터 온 것입니다. 아버지 기원의 각 권의 페이지가 어머니 기원의 특정한 권의 페이지와 대응한다는 의미에서 직접적인 대립물로 볼 수 있습니다. 가령 13A권의 6페이지와 13B권의 6페이지는 모두 눈동자의 색에 관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한편에는 청색이라고 쓰여 있고 다른 한편에는 갈색이라고 쓰여 있을지도 모릅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무시되는 유전자를 열성 유전자라고 하고 반대는 우성 유전자입니다. 염색체상의 동일 위치에서 경쟁자인 유전자를 우리가 대립 유전자라고 합니다. 자기가 직접 그곳으로 가서 전체 개체군 속에서 이용할 수 있는 유전자 풀, POOL, 풀로부터 유전자를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시점에서 모든 유전자는 개개의 생존 기계 속에 구속되어 있습니다. 유전자는 수정 시에 우리가 할당받는 것이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유전자 풀이란 유전학자가 사용하는 학술 용어인데요. 가령 유성생식은 조작된 방법에 따르기는 하지만 유전자를 서로 섞어서 붙이기 때문에 유전자 풀이라는 말은 훌륭한 추상적 개념입니다. 한 개의 세포가 두 개로 갈라지는 정상적인 세포 분열에서 각각의 세포는 46개의 모든 염색체 사본을 전부 받습니다. 이처럼 정상적인 세포 분열을 우리가 체세포 분열이라고 하죠. 이외에도 감수 분열이라고 하는 다른 세포 분열이 있는데 이는 생식세포, 즉 난자 또는 정자를 만들 때만 일어나는 세포 분열입니다. 난자와 정자는 염색체를 23개만 갖고 있다는 점에서 특이한 존재입니다.
46개의 염색체의 완전한 두 세트를 갖는 한 개의 세포가 분열해서 한 세트에 23개의 염색체를 갖는 생식세포가 되는 것입니다. 정자 형성 중에 단일 페이지 또는 여러 페이지가 뭉치로 빠지고 짝이 되는 건에 맞는 페이지나 뭉치로 교환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정자는 1A건의 첫 페이지에서 65페이지까지 그리고 다음은 1B건의 66페이지부터 끝까지 이어져 제1건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정자세포의 나머지 22건도 같은 식으로 만들어집니다. 또한 그 개체에서 만들어진 모든 정자세포는 유일합니다. 정자 또는 난자 형성 중에 해당 개체의 아버지 쪽의 각 염색체의 조각들은 물리적으로 스스로 떨어져서 어머니 쪽의 염색체에 있는 해당 조각과 바뀝니다. 염색체의 조각을 교환하는 이 과정을 우리가 교차, 크로싱 오버라고 합니다. 유전자 복합체는 뉴클레오티드의 문자로 이어진 긴 끈이기 때문에 페이지에 따로따로 분명하게 나뉘어져 있지 않습니다. 확실히 단백질 사슬 메시지의 종결과 단백질 사슬 메시지의 시작에는 단백질 메시지와 마찬가지로 4가지 문자의 알파벳으로 쓰인 특별한 상징이 있습니다. 이들 2개의 구두점 사이에는 한 개의 단백질을 만들기 위한 암호화된 지령이 있습니다. 단일 유전자란 시작과 종결의 상징 사이에 한 개의 단백질 사슬을 암호로 나타내고 있는 일련의 뉴클레오티드 문자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유전자의 기능 단위를 나타내는 시스트론이란 말은 이와 같이 정의되는 단위로 사용되고 있고 일부 사람들은 유전자라는 말과 시스트론이라는 말을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차는 시스트론 간의 경계선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시스트론 사이와 마찬가지로 시스트론 내에서도 쪼개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설계도가 별개의 페이지에 쓰여져 있는 것이 아니라 46건의 두툼한 두루마리 테이프에 쓰여져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시스트론의 길이는 일정치 않습니다. 어떤 시스트론이 어디에서 끝나고 다음의 시스트론이 어디에서 시작되는지를 아는 유일한 방법은 테이프에 나타난 상징을 읽고 메시지의 시작과 종결의 상징을 찾는 것입니다. 교차는 상대하는 어머니 쪽의 테이프와 아버지 쪽의 테이프를 맞잡아 들고 그것에 쓰여질 것과는 무관하게 대응하는 부분을 잘라서 서로 교환하는 것에 해당합니다. 이 책의 제목으로 쓰인 유전자라는 말은 단일 시스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미묘한 무엇인가를 가리킵니다. 물론 이 정의는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유전자에 대해 모든 사람의 동의를 얻을 수 있는 정의란 없습니다. 우리가 용어를 정의하는 데 있어서 우리 목적에 따라 우리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정의하면 됩니다. 다만 정의는 오해의 여지가 없어야 합니다. 여기서 사용하고 싶은 정의는 윌리엄스의 정의입니다. 그에 의하면 유전자는 잠재적으로 자연 선택의 단위로서 그 역할을 할 수 있을 만큼 긴 세대에 걸쳐 지속되는 염색체 물질의 일부로 정의됩니다. 앞장에서 사용한 말로 표현하면 유전자는 복제 정확도가 뛰어난 자기 복제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복제 정확도라는 것은 복제 형태의 수명의 길이를 나타내는 다른 표현입니다.